환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학창 시절에 칠판에 빼곡하게 적힌 복잡한 수식들을 보면서 나는 수학적 머리가 타고나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깊은 한숨 쉬어본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네, 아마 안 해본 분을 찾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제한된 시간은 계속 째깍거리고 눈앞에 문제는 도무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느끼는 그 특유의 막막함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진땀이 나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탐구할 자료를 살펴보시면요. 그동안 우리가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해 가졌던 거대한 오해, 그리고 좌절감이 완전히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아주 흥미롭고 파격적인 자료죠? 네, 오늘 해보해볼 소스는 대한민국 수능 시장에서 최상위권을 만들어내는 한 스타 수학 강사의 시크릿 마스터 클래스 내용, 그 슬라이드 12장과 최종 보고서입니다. 이 문건이 교육계뿐만 아니라 인지과학이나 심리학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과연 수학은 극소수의 타고난 천재들만이 즐길 수 있는 고귀하고 추상적인 학문일까요? 우리는 이 치밀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학을 학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되고 훈련된 생존 게임이자 전략으로 완전히 재정의해 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보고서를 단순히 시험에서 몇 점 더 올리는 얄팍한 기술 모음집,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겉보기엔 그럴 수 있죠. 네,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인간의 뇌가 극도의 압박감 속에서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왜 그토록 성적이라는 지표에 집착해서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려 하는지 아주 본질적이고 날카로운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대화를 따라가다 보시면 단순히 수학 문제 푸는 기술을 넘어서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아주 강력한 무기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자료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네, 시작해볼까요? 보고서의 가장 첫머리부터 우리의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내는 강력한 선언이 등장합니다. 착각하지 마라. 이것은 학문이 아니다. 슬라이드 이미지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한쪽에는 여유롭게 사색하는 철학자의 조각상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붉은색 타이머가 매달린 채 터질 듯이 돌아가는 엔진이 대비되어 있죠. 맞아요. 그 이미지가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우리가 마주하는 시험으로서의 수학은 시간 제약 없이 진리를 탐구하는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제한된 시간 안에 객관적인 기술을 써서 정답을 도출해야 하는 그 생존 게임의 엔진을 장착하라는 요구죠. 탐구하지 마십시오. 해결하십시오. 이 문구가 이 게임의 냉혹한 규칙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정답을 맞춰야 한다. 이 말이 참 뼈 때리는 조언이네요. 바로 그 냉혹한 규칙 속에서 우리는 이 평가 시스템을 관장하는 사회의 진짜 의도를 읽어내야 합니다. 자료에서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왜 기업과 사회는 여전히 학업 성적, 그중에서도 수학 성적을 중요한 평가 지표로 삼는가?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삼각함수나 미분 공식을 화이트보드에 증명할 일은 거의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사회가 지원자들에게 바라는 건 공식 암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마주할 불확실하고 복잡한 실무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된 인재인가, 그걸 증명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로 수학 성적을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실무 시뮬레이션이라는 뜻이군요. 자료를 보면 그 증명된 역량을 4가지로 구체화해서 설명하고 있던데요. 네, 그 4가지가 핵심이죠. 첫째는 성실성입니다. 수학은 벼락치기나 얄팍한 유행이 절대 통하지 않는 장기간의 끈질긴 엉덩이 싸움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유행이 통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둘째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조건들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논리적인 비약 없이 정답까지 도달하는 훈련이죠. 셋째는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통제하는 계획 및 관리 능력이고요. 네, 마지막 넷째가 파편화된 여러 개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내는 사고의 깊이입니다. 이 4가지를 듣고 보니까 학창 시절에 우리가 묵묵히 견뎌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평가의 시간들이 사실은 사회라는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근육을 치우는 과정이었네요. 아주 정확한 연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즉 1등급을 향한 4개의 기둥이 이 마스터 클래스의 뼈대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기둥부터 세워볼까요? 제목이 아주 도발적입니다. 시험장은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꺼내는 곳이다. 흔히들 수학을 끝없는 사고력과 창의력의 싸움이라고 칭송하잖아요. 하지만 이 소스에서는 철저하게 수학을 전략적 암기 과목으로 규정해버립니다.
저도 그 대목에서 약간 신선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암기가 막 역사 과목 연도 외우거나 영어 단어 외우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더라고요. 완전히 다르죠. 단순히 텍스트를 머릿속에 우겨넣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서 어떤 수학적 도구를 꺼내 써야 할지 그 논리적인 관계망을 머릿속에 구축하는 작업이거든요. 보고서에서는 이걸 인출, 즉 리트리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더라고요. 예, 인출 능력이죠.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팍 하고 즉각적으로 열리듯이 시험장에서 복잡한 수식을 마주했을 때 고민할 틈도 없이 0.1초 만에 반사신경처럼 풀이법이 튀어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인출과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이 인출 능력의 극대화는 인간의 작업 기억 용량 한계를 극복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작업 기억 용량이요? 아, 그러니까 뇌의 램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시험장이라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뇌의 인지적 자원이 급격하게 고갈되거든요. 그곳에서 공식을 처음부터 우아하게 유도하거나 새로운 풀이법을 창조해낼 시간과 에너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이미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최상위권 학생들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나 미적분 활용 같은 핵심 개념들을 배울 때 그 공식이 도출되는 원리와 개념 간의 관계도를 뇌 속의 완벽한 3차원 설계도처럼 각인시켜둡니다. 그래야만 문제 조건을 보는 순간 망설임 없이 정확한 해법의 경로로 진입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전 시험장에서 그렇게 기계적인 반사신경이 즉각적으로 작동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는 두 번째 기둥이 등장합니다. 네, 방향성이 중요하니까요. 반사신경이 아무리 뛰어나도 애초에 엉뚱한 관역을 향해 총을 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보고서가 지적하는 가장 치명적인 패착이 이겁니다. 당신이 틀린 건 수학이 아니라 국어다. 많은 학생들이 계산 능력이 부족해서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문제의 텍스트 자체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해서 오답의 늪으로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보죠. 고난도 문항,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문제들을 보면 수식 계산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게 복잡한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일상적인 언어로 기술된 발문 속에 출제자의 의도와 함정이 아주 정교하게 숨어 있죠. 예를 들면 양의 실수, 자연수 n,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런 아주 짧고 평범해 보이는 단어들 말이죠. 맞아요. 그게 사실은 문제의 범위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결정적인 제약 조건들, 즉 constraint거든요. 아, 그 제약 조건을 놓치는 순간의 심리적 타격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자연수라는 단어 하나를 흘려읽고 15분 동안 막 온갖 복잡한 분수랑 소수 범위까지 계산하다가 결국 종이 쳐버리는 절망적인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건 비단 시험장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현실 세계에서도 똑같이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서나 법률 서류에서 아주 작은 단서 조항 하나를 놓쳐서 프로젝트 전체가 어그러지고 막대한 손실을 입는 거랑 완벽하게 동일한 메커니즘이에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실수를 막기 위한 수학적 문해력은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이를 위해 4단계의 치밀한 독해 파이프라인을 제시합니다. 4단계 독해의 기술 하나씩 쪼개서 설명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단계는 발문 및 조건 파악입니다. 무엇을 묻는지 확인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치명적인 제약 조건들에 시각적으로 아주 강하게 기하학적 표시를 해두는 물리적인 작업이죠. 아,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직접 동그라미나 밑줄을 그어가며 표시하라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논리적 순서 불예입니다. 세 줄, 네 줄씩 꼬여있는 복합 문장을 한 번에 소화하려다 보면 뇌에 과부하가 옵니다. 이걸 의미 단위의 단문으로 잘게 쪼개어 풀이 설계도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복잡한 텍스트를 내가 소화할 수 있는 크기로 쪼개고 재조립한다. 이건 업무할 때도 정말 유용한 스킬이네요. 이어지는 세 번째 단계가 전 진짜 핵심이라고 느꼈거든요. 출제 의도 추론. 맞습니다. 수동적으로 문제를 푸는 기계가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적극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출제자는 어떤 개념을 테스트하려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내 머릿속 기출 패턴과 지금 문제가 강력하게 매칭되기 시작합니다. 출제자와 일종의 마인드 게임을 하는 거네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뭡니까? 그렇게 파악된 의도와 텍스트를 드디어 수학적 언어, 즉 수식이나 그래프로 변환하는 치환의 단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식이나 그래프로의 변환, 이 대목이 자연스럽게 마스터 클래스의 세 번째 기둥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나오거든요. 바로 시각화의 영역입니다.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이죠.
자료에서는 이걸 단순히 보조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면 이미 90%는 풀린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거든요. 네, 복잡한 수식을 붙들고 끙끙대는 대신에 그래프나 도형으로 시각화할 수 있다면 출제 의도를 완벽히 이해한 것이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저는 이 추상을 실체로 만드는 마법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머릿속 추상적 개념을 눈에 보이는 실체로 구현할 때 난해했던 수식이 아주 단순한 위치관계나 대칭성이라는 물리적 성질로 환원되거든요. 그래프는 복잡한 수식을 해체하는 물리적 설계도인 셈입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막 엑셀 숫자들로만 볼 때는 인사이트가 안 나오다가 깔끔한 막대 그래프나 파이 차트로 띄우는 순간 비즈니스의 문제점이 단박에 보이는 기업 회의실 풍경이랑 똑같네요. 인간의 뇌 자체가 추상적인 기호보다 시각적 이미지를 훨씬 직관적으로 처리하게 진화했으니까요. 자료는 이 시각화의 과정도 4단계의 행동광령으로 구체화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1단계에서 조건 추출을 하고요. 2단계에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스케치를 구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단계, 기하적 분석을 통한 함정 제거에 들어갑니다. 아, 눈앞에 구현된 그래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식으로는 도무지 안 보이던 출제자의 함정이 시각적으로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함정들을 눈으로 확인하며 우회한 뒤에 마지막 4단계에서 찾아낸 특징들을 다시 수식으로 치환해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미적분이나 기하 같은 고난도 영역으로 갈수록 이 능력은 절대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완벽한 조건 반사를 구축했고 출제자의 진짜 의도를 읽어냈으며 복잡한 추상을 시각화하는 설계도까지 다 갖췄습니다. 완벽하네요. 그런데 이 마스터 클래스의 마지막 4번째 기동은 정답의 문턱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적을 겨냥합니다. 바로 실수입니다. 네, 가장 뼈아픈 부분이죠. 많은 수험생들이 그리고 어른들도 흔히 하는 변명이 있어요. 아는 문제인데 실수했다. 실수도 내 실력의 일부인가 이런 식의 자기 합리화요. 아, 실수도 실력이다. 아니, 실수는 나쁜 습관이다. 자료가 아주 일침을 제대로 날리더라고요. 인간의 의지력이나 주의력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는 불완전한 자원입니다. 다음엔 조심해야지 하는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의 주의력에 의존하지 말고 원천 봉쇄할 시스템, 즉 SOP, 표준 행동 강령을 구축하라고 열정적으로 강조하는 거군요. 수능 만점자들의 시스템을 해부해보면 이 표준 행동 강령이 명확히 보입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부검, 오톱시라고 부르는데요. 부검이요? 단어가 엄청 살벌한데요. 그만큼 철저하다는 거죠. 단순한 오답 노트가 아니라 내가 왜 틀렸는지 사고 과정을 수술대 위에 올리는 겁니다. 적분 구간의 부호를 반대로 받는지, 조건을 누락했는지, 데이터를 미립자 단위로 세분화하는 거죠. 아, 흥미로운 게 글씨 오독을 막기 위해서 무지연습장이 아니라 반드시 줄노트를 쓰라는 대목이 있었어요. 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강력한 물리적 시스템입니다. 줄에 맞춰 수식을 정갈하게 쓰는 행위 자체가 시각적 오독을 방지하는 가장 훌륭한 방어막이거든요. 거창한 정신력 강화보다 줄노트 한 권이 낫다. 이거 진짜 실전 꿀팁이네요. 그리고 정답을 내고 나서 왔던 길을 되짚어가는 역추적 검토법도 소개되잖아요. 백트래킹이요. 네, 정답을 도출한 후 교차 검증을 하는 최후의 방어 전략입니다. 그런데 솔직해요. 100분이라는 한정된 시험 시간 속에서 다 푼 문제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검증할 여유가 과연 남아 있을까요? 이거 약간 이상적인 얘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건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기둥에서 구축했던 0.1초의 반사신경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아, 평이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고민 없이 기계적으로 풀어내면서 거기서 막대한 시간을 벌어들인다. 정확합니다. 그렇게 비축한 시간을 복잡한 킬러 문항을 우선 타격하고 검토하는 데 쏟아붓는 겁니다. 처음엔 대수적인 수식으로 풀었다면 검토할 땐 시각적 그래프로 교차 검증을 하거나 극단적인 특수값을 대입해보는 식으로요. 처음 풀었던 방식 그대로 눈으로 훑어보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아예 다른 무기를 꺼내서 논리적 무결성을 테스트하는 거군요. 정말 치밀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 탐구한 모든 자료를 해부해보니까 수능 1등급을 향한 완벽한 하나의 방정식이 완성됩니다.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수학적 문해력, 더하기 물리적 시각화, 더하기 실수 방지 SOP, 이것이 곧 수능 1등급이다. 이 거대한 장벽을 넘는 승리가 결코 태어날 때부터 뇌 구조가 다른 수학 천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아주 따뜻하고 힘있는 격려로 다가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신만의 치밀한 사다리를 구축한 준비된 전략가라면 누구나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원칙들은 단순히 수능 수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일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우리 삶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태도와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삶이라는 더 큰 생존 게임의 전략이기도 하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열한 시험을 정복하는 전략을 해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께 직접 질문을 던져보며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은 마무리네요. 텍스트의 진짜 의도를 읽어내는 문해력, 복잡한 문제를 시각화하는 설계도, 실수를 원천봉쇄하는 SOP 시스템. 이 1등급의 설계도를 지금 여러분이 일이나 삶의 어떤 골칫거리에 당장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 여러분만의 냉철한 사고과정 부검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